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미국 증시 불안 요소는 무엇인가를 주제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 파월 의장이 미 의회 발언으로 주말간 미 증시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파월이 미국 의회에서 어떤 내용을 이야기했는지 궁금합니다. 예, 파월 연준 의장의 목적은 물가 안정이거든요. 그래서 어디 중앙은행이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물가 안정이죠. 근데 미 연준의 그 통화정책 목표를 구체적으로 보면 물가 안정하고 고용 극대화예요. 예, 물가 안정 목표가 소비자 물가, 근원 소비자 물가 기준으로 보통 2%를 설정하거든요. 현재 그보다 높기 때문에 파월 연준 의장은 금리 정책을 앞으로 내릴 가능성은 낮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FOMC 발표 끝나면서 기자 간담회 때 기자들이 질문한 내용과 크게 변화는 없었어요. 그래서 앞으로가 문제인데 당장 7월에 FOMC가 있는데 그때 어떤 결정을 하게 될 것 같느냐 물어보니까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다. 그만큼 불확실하다. 앞으로 발표되는 데이터를 보고 결정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의회에서도 같은 발언을 했었죠. 그런데 과연 앞으로 데이터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그게 문제인데요. 연준 위원들 지난 거 점도표 보면은 3월에 점도표 중간값이 연방기금금리 중간값이 5.1%, 5.6%로 올려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두 차례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 이런 진단이 나왔습니다만 이것도 변할 수가 있다는 거죠. 최근에 그 시카고 연준 굴스비 총재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아주 재밌는 단어를 썼어요. 데이터 독입니다. 개가 냄새를 맡는 것처럼 데이터를 그렇게 신중하게 지켜보고 결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파월 연준 의장이나 연준 위원들도 앞으로 그 6월 고용 데이터, 소비 데이터, 또 7월과 FOMC 전에 7월 고용 데이터까지 나오거든요. 아마 이런 걸 보면서 앞으로 그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할 것 같습니다. 만약 시장의 기대와는 다르게 미국 금리가 두 차례 인상된다면 앞으로 미국 증시와 경제에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앞으로 두 차례 인상한다면은 저는 심각한 경기 침체와 더불어서 금융시장도 크게 요동을 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 금리 인상 시차 효과가 언제부터 나타나냐 이것도 누구도 잘 모르죠. 그런데 우리가 FOMC 발표문 보면요. 늘 이런 문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동안 금리를 올렸는데 이 시차 효과가 실물 경제나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불확실하다. 이걸 좀 지켜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미국의 과거 통계를 대상으로 분석해 보면요. 미국이 금리를 인상했을 때 소비, 산업 생산 이런 실물 경제에 미국 금리 인상이 12개월 내지 18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작년 3월부터 금리를 계속 인상했으니까요. 올 하반기부터는 그 시차 효과가 나타날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이제 시차 효과가 나타나가지고 소비가 줄어들 시점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더 인상해버리면은 아마 소비 감소폭이 더 커질 겁니다. 미국 GDP의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71%인데요. 소비가 감소하면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지고 소비가 감소하면 기업 측면에서는 매출이 줄어들고 이익이 줄어들죠. 그렇게 되면은 주가도 급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그 미국이 금리를 인상할 것인가 이런 것들은 그동안 금리 인상해놓았던 거 아마 연준 의원들이 그 시차 효과를 면밀히 관찰하면서 앞으로 소비 고용도 데이터 같은 거를 이분들이 보면서 앞으로 의사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발표된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6만 4천 건이었습니다. 시장 예상치보다 5천 건 높았는데요. 여기에 미국 옐런 재무장관은 노동시장 회복력과 인플레이션 하락을 감안할 때 경기 침체 가능성은 오히려 낮아졌다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옐런 재무장관이 저보다도 미국 경제지표 덜 아시고 더 많이 보고 있을 텐데요. 그러나 현재의 경제지표만 보고 그런 판단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5월까지는 미국 고용이 예상보다 좋았고요. 실업률도 3.7%까지 올라가긴 했습니다만은 과거 평균보다는 굉장히 낮은 수준이죠. 그런데 문제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꾸준히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작년 9월에는 18만 2천 건 정도 됐어요. 그런데 최근에 26만 4천 건까지 올라왔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전문가 예상한 것보다 조금 더 높게 나오고 있어요. 과거에 보면은
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경기 침체월에 평균적으로 한 11개월 정도 선행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9월에 그 저점을 쳤다면은 올 하반기 어느 시점에서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이렇게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미국 기업들이 고용을 줄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만간 6월 고용 데이터가 발표되고 또 8월 초 가면은 7월 고용 데이터 이런 것들이 계속 발표가 될 텐데요. 이런 고용 데이터를 보면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고용이 감소했을 거라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업률 12개월 이동 평균이 과거에 보면은 한 2개월 이 정도 경기 침체에 선행했었거든요. 그런데 실업률 12개월 이동 평균을 구해보니까 물론 제 예측입니다만은 지난 4월이 저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실업률이 앞으로 올라갈 거라는 거죠. 실업률이 3.4% 떨어졌다가 5월에 3.7%까지 올라갔습니다만은 다시 3.4%로 내려오기는 굉장히 힘들어 보입니다. 최근에 미국 사람들이 지금 저축률이 낮기 때문에 저축률이 작년에 연평균 3.7%였는데요. 이게 2000년 이후로 장기 평균이 6.6%였고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이 2007년 3.24% 이후로 가장 낮거든요. 쓸 돈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일자리를 찾아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실업률이 꾸준히 앞으로 증가세로 돌아설 것 같습니다. 12개월 이동 평균, 경기 침체에 한 2, 3개월 선행했던 이게 지난 4월이 저점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6월 고용 통계, 7월 고용 통계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앨런 재무장관도 지금까지 생각하고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는 무엇이고 또 언제쯤 발표되나요? 미국 연준의 통화정책 목표가 물가 안정이고 그다음에 고용 극대화죠. 그래서 물가하고 고용을 보게 될 겁니다. 근데 물가는 근원 PCE 물가지수 이걸 보게 되거든요. 이게 매월 말에 지난달께 발표가 돼요. 좀 늦게 발표됩니다. 그래서 근원 PCE 물가지수 발표될 때요. 그 다음에 개인 소비 지출, 개인 소득 이런 것들도 함께 발표되거든요. 그래서 소비하고 물가지수들이 함께 발표되기 때문에 매월 말에 발표되는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 그 다음에 소비 이런 동향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고용 동향이죠. 고용 동향은 매주 첫 금요일 날 지난달 통계를 발표합니다. 미국 경제 지표에서 상대적으로 제일 빨리 발표하는 지표가 고용 지표예요. 이런 고용 지표를 매달 초 금요일에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빠른 게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라는 겁니다. 이게 최근에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게 계속 올라가면서 지금 26만 건이 넘어섰습니다만은 아마 조만간 저는 30만 건이 넘어서리라고 보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고용이 감소하고 미국 경기 침체가 더 가까워졌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통화정책 방향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우리가 볼 때는 매월 말에 발표하는 PCE 물가지수, 그 다음에 고용지표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미국의 경기 침체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로 우리 구독자분들은 어떤 지표를 참고하면 좋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미국 경제에 선행하는 게 경기 침체에 선행하는 게 실업수당 청구 건수라고 그랬죠. 이게 평균 11개월 선행했다. 그 다음에 12개월 실업률 평균이 이동 평균이 경기 침체에 2, 3개월 선행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제지표 좀 참조를 하시고요. 물론 주가가 또 거기에 선행하겠죠. 그리고 골드만삭스 이런 큰 IB들이 미국 경제 침체 확률을 계산해내고 있어요. 앞으로 6개월 이내에 미국 경제 침체 확률이 몇 %다. 이런 기관 자료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도 프라빈 로진 모델 이런 다양한 모델을 사용해서 미국 경제 침체 확률을 계산해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제 모델로 나온 수치는 6개월 이내에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확률이 20%로 서서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경제는 굉장히 탄력적이기 때문에요. 기업 수익이 줄어들거나 매출 줄어들면 미국 기업들이 고용을 갑자기 줄인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갑자기 그 침체확률이 뭐 서서히 높아진 게 아니라 단 1개월 사이도 100%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고용지표나 주요 IB들이 발표하는 미국 경기 침체 확률, 저도 그 모델로 계산하는 이런 거 침체 확률 이런 걸 보고 계속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